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상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8가지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상속세 95%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컨텐츠를 아마 상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상속세 98%, 100명 중에 98명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그 영상이나 그런 해당 포스팅을 클릭해보면 다양한 절세 전략을 한 다음에 98%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100명 중에 98명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재산이 정말 소규모여서 신경이 안 쓰는 사람은 98명까지가 되지 않아요. 훨씬 적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비과세 증여 공제 또는 수중자 분산 증여 또는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활용했을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전략을 잘 구상을 했을 때 그게 100명 중에 98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신경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신경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 현금, 주식,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 퇴직금 아직 못 받은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요. 또는 돌아가시기 10년 이내 한 사전 증여재산 또는 1년 또는 2년 이내에 2억, 5억 정도 흘러간 출처가 없는 뭐 이런 것들, 추정 상속재산 이런 게 플러스 되다 보면 생각보다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준비를 못하면. 아무 대책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10억이 안 되니까 상속공제 10억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낼 게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게 전부 다라면 실제로 상속세 없습니다.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1번의 경우처럼 갑자기 방심하고 있다가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세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튀어나온다든지 추정 상속재산이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산세 또 20%나 두들겨 맞겠죠. 요래서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이거는 신고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토지나 또는 공시가액이 없는 주택 이런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어차피 상속세는 없지만 그쵸? 그 구간이 들을 수도 감정평가에도 상속세 없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상속세 없을 수도 있지만 양도할 때 나중에 상속인들이 나중에 그걸 팔 때 양도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쵸? 또 소득이 없는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상속받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출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상속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어차피 상속세 낼 규모도 안 되니까 자식한테 바로 주지 말고 자식은 재산이 충분히 있으니 손주한테 바로 상속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억이에요. 일괄공제가 5억 되니까 어차피 세금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말고 바로 손주한테 바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줬어요. 근데 세금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속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세대를 생략해서 이렇게 상속을 해주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뺀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5억인데 손주한테 준 5억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5억 빼기 5억이니까 상속공제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일괄공제 5억이 적용이 안 돼 버립니다. 아들한테 줬으면 세대 생략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이 되는데 손주한테 주면 그 준 만큼이 빠지니까 공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유리할지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세대 생략 상속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내 재산을 전부 줄 거야. 우리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예쁜 자식 있고 미운 자식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옛날 분들은 우리 장남한테 다 줄 거야, 장손한테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끼리 분쟁을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을 다 주진 말고 아무리 못해도 유류분만큼, 원래 걔가 받아야 되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큼은 그 자식한테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상속인한테.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유언을 할 거야. 그래도 유언에도 유류분은 인정을 해줘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안 들어옵니다. 아이들 상속인들끼리 다투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겁니다.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맡겨진 상속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수원고등법원에서 2번이나 판결을 했습니다. 5번째, 상속세 적게 내야 하니까 무조건 공시지가로 신고할 거야. 요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니까. 근데 땅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왜냐면 이걸 감정평가 받으면 6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억 공제받으면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로 신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1억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양도할 때 그러면 취득가액이 1억이 되잖아요. 나중에 양도할 때 6억을 받고 하면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를 내고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안 내거나 조금 더 올랐을 때 7억이 되고 8억이 되면 조금 더 적은 양도 차익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이득일지 계산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6번째, 혹시나 남겨주신 재산이 있을지 모르니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빌딩이 한 30억짜리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빚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건물은 30억인데 시가로 빚이 한 40억 있으신 것 같아. 근데 혹시나 나중에 알아보면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근데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한정 승인을 하면 그 건물 30억 내에서 빚을 갚는 거죠. 근데 혹시나 재산이 더 발견돼도 한정 승인을 하면 되게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 남겨주신 재산이 건물 30억밖에 없어요. 빚 40억이고. 그럴 경우에 상속폭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정 승인은 그 30억 건물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장단점을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7번째. 상속세. 몰라. 이거 되게 많아요. 내가 힘들게 재산 모으고 불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난 잘 살다 그냥 갈래. 나머지 상속인들,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배우자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본인이 그렇게 덮어놓고 어려웠던 문제잖아요. 상속세. 절대 알아서 못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 세금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서 나는 못 낸다, 네가 내라, 어쩐다 저쩐다 되게 말이 많고요.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이뤄놓은 부잖아요. 건물이고 땅이잖아요. 근데 상속세 내려고 그거를 급매하거나 그럼 평가절하 되겠죠. 대출받아서 담보대출로 내거나 물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납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납 법인 주식으로 물납해야지. 나 법인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우리가 제일 처음 상속세로 받아주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
그 다음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국채, 그리고 주식도 이제 뭐 비상장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근저당 없는 부동산, 좋은 부동산 위주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 다음이 비상장 주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되면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있지 말고 유류분을 고려해서 효력 있는 유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세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만 신고하면 되겠지. 이거 아까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이번에 재산을 뭐 한 30억 남겨줬어요. 그래서 요거만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돌아가시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 제3자한테 손주나 뭐 며느리한테 증여했다. 요거는 5년 이내 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그때 냈던 증여세는 빼줍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 했던 신고가를 합산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재밌는 게 있어요. 고인이 돌아가실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근데 3년 전에 내연녀한테 바람핀 거죠. 내연녀한테 한 5억을 줬다. 그쵸? 그럼 내연녀가 증여세 안 냈겠죠. 10중 8구. 그러면 그 5억 제3자한테 증여한 거잖아요. 3년. 돌아가시기 5년 이내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도 공동상속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경우지만 공동상속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흔하게 하는 착각입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상속 개시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 개시되고 나서 상속세 납부 6개월 이내 해야 되잖아요. 요때 우리가 또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 납부 다 하고 그 이후에 또 2차 상속을 준비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